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노래를 한다고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약간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탁성인데 음역대가 좀 넓어요.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좀 음역대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이런 탁성이 드물어요. 특히나 여자가. 그러면서 그 음색 자체가 약간 좀 한이 있는데 좀 따뜻하다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 발라드나 이런 게 사랑받는 이유가 나는 나의 히스토리 때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아무런 이슈 없이 갑자기 발라드로 장르 전환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 저의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발라드가 그들한테 더 잘 스며들고 특별한 거지. 처음에 사랑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약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 듣는 대상을 항상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인지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노래를 한다고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대상이 있어서 부른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내가 백지영 내 거지만 상대방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나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백지영이라는 대상을 있기 때문에 지영아 부르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노래도 부른다고 하는 이유는 이 노래를 듣는 정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타겟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내 노래를 좋아하고 내 노래를 사주실 내가 세일즈할 타겟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듣는 사람에 대한 인지 그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OST 작업이 너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연출님이 그때는 음악 감독이 따로 없었어요. 음악 감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고 우리가 작업해서 제작사에 넘겨주면 뭐 연출부 뭐 이런 데서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내 노래를 어디를 얼만큼 끊어서 어떤 장면에 쓰는지에 따라서 노래가 한 곡을 전체로 듣지 않고 잘라서 듣는데도 완전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OST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나와 내 노래가 TV에서. 그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이리스로 그 노래가 잊지 말아요가 OST 중에서 이제 제가 불렀던 OST 중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빅히트라 할 만한 스코어를 기록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 막 이렇게 뭐 제가 그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저만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여자 테마를 할 거니까 여주 테마를 할 거니까 여주인공이 누구냐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 뒤에 조금 달라진 것은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좀 한이 많아야 맞아. 감정이 진해야 되고 여주인공이 뭔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해야 나는 내게 어울리더라고요. 여자 배우의 마음속의 성우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또 내가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너무 다작했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남들이 안 하던 건데 해서 대박 나면 갑자기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물을 찾기보다는
안전빵에 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 못해서 한 작품도 있고 좋아서 한 작품도 있고 그리고 지금쯤은 내야 될 때기 때문에 기획상 해야 되는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 많은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의 백지영의 목소리가 사람들이 틀면은 드라마 OST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소모돼 버렸어. 아주 그냥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막 그렇게 막 저는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보다는 너무 흔해져서 좀 안타깝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때는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 체계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작업하는 재미는 더 있었고 지금은 이제 OST 제작사가 따로 생겼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도 사실 느낀 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막 약간 드라마의 분위기를 너무 해칠 때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막 저 사극도 OST를 했잖아요. 막 꽃바람이 불고 달빛이 내려오는데 애달픈 이 감정을 나누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그래서 막 쫙 나오면 나는 약간 깨지더라고.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은 주가 드라마지 OST가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빛내기 위해서 OST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한참 그때 제가 OST 하고 막 OST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OST를 하는 그 과도기를 지나 이제는 약간 OST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드라마에 맞게 제작되는 상황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때는 가수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 직접 얘기해서 뭐 드라마의 신업 정도만 보고 그렇게 곡을 녹음을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OST 제작사에서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색깔 그런 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곡을 만들어서 가수를 섭외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더 드라마에 좀 맞추는 그런 체계가 잡힌 거지. OST 작업은 부담보단 즐거움이 많아요. 제 거를 할 때는 즐거움보단 부담이 좀 커요. 지금 시스템의 OST는 사실은 음악 감독하고 그 드라마의 연출자가 이 곡이 여기에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곡이 나한테 와. 배우님들이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이 노래를 살려줘. 그래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고 부담이 덜해요. 근데 내 싱글은 뭔가 내가 키우는 식물 같아. 좀 조마조마한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막 조마조마해서 미칠 것 같을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라 너무 다행이지. 그렇기는 한데 잎도 닦아줘야 되고 날짜 적어놓고 물 주는 날짜도 봐야 되고 어디 하나 좀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나 막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잎이 싹 벌어지면서 새순이 또 나오고 이러면은 막 너무 좋고 제가 그동안 노래해 왔던 거가 돈 말고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왜 저는 21년을 버텼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건 그냥 시간이 흘러줬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매 1년, 1년, 1년 이렇게 버텼으면 21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주는데 거기 이렇게 내가 딱 잘 탔어. 그러다 보니까 21년이 간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 얘기를 들었더니
막 그 흐름이 약간 느껴지면서 앞으로의 해야 될 거랑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가 희미하게나마 지금 나한테 아웃라인이 막 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백지영에게 발라드란 둘째 아이, 셋 중에 둘째 아이. 첫째도 막내도 아닌 둘째 아이. 그 둘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아시죠? 이제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저는 이 발라드가 제 댄스랑 그 백지영의 어쩐 진짜 사적인 아주 사적인 백지영 딱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발라드가. 물론 아까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직업적인 가수로 봤을 때는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제 사적인 백지영의 생활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발라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한테 나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백지영이라는 인간 백지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애가 발라드예요.